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칩 불황기인데 파운드리도 여파가 불가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TSMC가 이 팹리스의 주문 삭감으로 향후 6개월간 팹 용량 활용률이 하향 추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그 5나노와 28나노는 빼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5나노와 28나노를 제외한 전 노드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 추세가 6개월간 계속될 수 있다는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TSMC 매출 비중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그 TSMC 매출에서 5나노와 7나노의 칩이 차지하는 비중은 51%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첨단 노드 비중이 높습니다. 매출이 가장 큰 칩 순을 노드별로 보면 그 30%가 조금 넘는 7나노, 그리고 20% 수준인 5나노, 그 10%대인 16나노, 28나노 순입니다. 그러니까 7, 5, 16, 28 이런 순이라는 얘기죠. 정리하면 매출 순서로 두 번째인 5나노와 네 번째인 28나노만 사정이 그런대로 괜찮고 다른 노드 활용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전에 그 TSMC가 생산 설비 조정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3나노 공정을 스톱하고 5나노 시설을 우선 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나노 시설을 우선 배치하는 그 수준은 23% 정도 용량을 늘린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그 5나노 공정이 괜찮다는 5나노 공정이 칩 불황기에도 몰린다는 얘기는 그 3나노 공정을 팹리스들이 덜 활용한다는 얘기와도 상통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여전히 핀팩 공정을 고수하고 있는 TSMC의 3나노 공정이 양산 단계에서 생각보다 수율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래서 팹리스의 칩 적용이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설사 제대로 공정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칩 제작 가격이 워낙 올라가면서 팹리스들이 3나노 활용에 부담을 느껴서 기존의 5나노 공정을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봅니다. 그 5나노 공정 활용률이 괜찮다는 얘기에는 이런 뒷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당장 애플이 아이폰 14에는 기존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A15 칩셋을 그대로 쓰기로 했고 아이폰 14 프로에 탑재된 A16 칩셋도 애플은 4나노 칩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TSMC의 5나노 노드의 변형인 M4 공정을 활용한 것이라 사실상 5나노 칩입니다. 사실 5나노 노드가 칩 불황기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AP도 AP지만 CPU에서 5나노 칩이 보편화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이 바로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이 그 ARM 기반 CPU인 M 시리즈를 처음 내놨을 때만 해도 CPU 중에서 5나노 칩은 애플이 유일했지만 이제는 AMD, 인텔 등도 5나노 칩을 내놓고 있습니다. AMD의 경우는 데스크톱용 CPU인 라이젠 7000 시리즈를 출시했고 연말에는 라데온 RX 7000 GPU도 내놓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그 서버용 5나노 CPU인 제노바 CPU, 베르가모 CPU도 잇따라 출시합니다. 모두 5나노 프로세서입니다. 이 때문에 AMD가 5나노 칩을 대거 쏟아내면서 TSMC 5나노의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 5나노와 함께 그나마 그 사정이 괜찮다고 얘기되고 있는 28나노는 소니와 애플이 배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의 첨단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를 TSMC 28나노에서 만들고 소니의 이미지 센서에 탑재되는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인 ISP도 28나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28나노는 2009년에 나온 공정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그 시점이죠. 이제 13년이 넘은 성숙 공정이지만 기존 자동차 칩 수요 외에 애플, 소니의 요청에 따른 칩 수요도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현재 그 TSMC가 일본, 독일 등에서 팹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팹들도 28나노가 중심에 있습니다. 28나노 수요가 탄탄한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팹이 28나노 중심의 팹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가행 수요, 가행 공급 우려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5나노와 28나노를 빼면 TSMC의 공정 활용도가 하락 추세라는 점에 있는데요. 당장 7나노, 5나노에서 주력 공정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 속에서 출발하는 그 3나노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죠. 이대로면 TSMC의 첫 3나노 칩이 애플의 그 아이폰 15가 나오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디지타임스는 그 5나노 같은 경우는 팹 활용률이 양호하다고 했지만 미국의 규제로 TSMC 5나노로 만드는 엔비디아의 서버 GPU인 호퍼 등도 물량이 빠질 수 있고 AMD 등도 칩 주문을 줄이는 추세가 확연해지고 있어서 5나노 사정도 안심하긴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7나노, 6나노 칩의 경우는 대만 팹리스로서 디멘시티 AP를 만드는 미디어텍이 TSMC의 주문을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황에 따른 전반적인 그 IT 기기 수요 감소는 칩 제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 1위 TSMC가 어렵다는 얘기는 후발주자인 삼성을 비롯해서 다른 곳은 더 힘겨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TSMC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로서는 최고 첨단 노드라고 해도 무방한 5나노 공정이 탄탄히 버텨주고 있는 점입니다. 이 3나노가 자리 잡기까지 5나노가 견뎌주면 TSMC로서는 견딜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TSMC에 대한 암울한 소식이지만 이 꼼꼼히 따져보면 TSMC 칩 포트폴리오가 매우 짜임새 있고 고수익 위주로 이미 잘 재편돼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